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 식탁에서 다른 재료와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혹시 약을 드시는데 부추가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또 앞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추의 대표 효능부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과 꺼려야 할 궁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보관 비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시장에서 부추를 사오셔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로 불리며 이 인삼 부럽지 않은 보양 채소로 인정받아왔어요. 부추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은 황화아릴이라는 유황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피 속에서 찌꺼기를 녹이고 위와 장의 운동을 살려 음식물이 더부룩하게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더불어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의 망막도 보호할 수 있죠. 비타민 C와 E도 고르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손발 저림이나 수족냉증처럼 혈액순환 때문에 막혀 나타나는 증상도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는 높아서 몸속 나트륨을 잡아 빼니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을 주고, 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서 변비 예방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만나면 얻는 이득이 또 배가 돼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도 예방시키고, 콩 단백질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손을 잡으면 근육 합성을 도우면서도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또 씻어 내려주죠. 게다가 이 두부의 많은 엽산은 혈관 파괴물질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꿔 독성을 또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냉한 분이 많이 드시면 설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찬 성질을 눌러주니 이 배탈 걱정은 또 덜어주겠죠. 실제로 부추를 잘게 썰어서 물기를 뺀 두부,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와 섞어서 7cm 정도로 납작하게 지져내면 부추 두부전이 완성이 되는데,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오메가3까지 챙겨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사과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수용성 섬유, 펙틴 덩어리인데, 부추의 비타민 A랑 E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항산화 능력과 장 해독 속도가 또 눈에 띄게 올라가요. 특히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 관리에도 좋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커지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부추 약 30g과 껍질째 씻어 씨만 뺀 사과 약 3분의 2조각, 물 150ml, 올리브유 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부추, 사과 주스를 만드세요. 새벽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속이 또 편안해지고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서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와도 또 찰떡궁합인데, 부추의 알리신은 돼지고기 안에 비타민 B1, 티아민 성분의 흡수를 4배에서 5배나 끌어올려서 피로를 훨씬 더 빨리 풀어줘요. 돼지고기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니 소화가 잘 되고 이 더부룩함도 적어요. 드실 때는 기름기를 뺀 앞다리살이나 안심으로 수육을 삶아 부추, 양파, 식초, 참기름으로 만든 상큼한 부추 겉절이를 한번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잡내는 사라지고 이 씹을수록 달큰한 향이 올라와서 젓가락을 부르는 반찬이 돼요. 브로콜리와 부추를 또 한 그릇에 담으면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도 부추 못지않게 많은데, 이 두 재료를 같이 데쳐서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소스에 살살 묻혀놓으면 삼색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무침이 되죠. 비타민 A랑 C랑 E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서로의 산화를 막아 흡수가 배가 되니 망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확실히 또 눌러줄 수가 있고, 황반병선이나 안구건조, 야맹증, 즉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부추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고 입안이 잘 헐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량은 이 생부추 기준 70에서 80g, 데친 부추는 약 100g 안팎이면 충분하고, 또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추석 중이거나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갑자기 하루 큰 한 단씩 드시기보다는 두세 줄기 정도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우리 혈중 칼륨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혈압약, 특히 칼슘 기량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올 수가 있으니 공복과식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부추와 소고기는 가능한 따로 드시는 편이 또 안전해요. 두 재료 모두 따뜻한 속성을 가져서 함께 드시면 열 에너지가 또 과하게 몰려서 사람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고기의 흡수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부추 특유의 황화아릴 향이 강해서 어패류의 신선
신선한 풍미와 부딪히면 약간 씁쓸한 맛이 돌 수 있으니 회나 생굴, 새우젓처럼 날것 해산물과 곁들일 때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거나 대신에 실파나 미나리를 써서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좋겠죠.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추는 잎이 얇아서 수분이 날아가면 금세 풀이 눅눅해져요. 또 영양도 내려가요. 장을 보고 오신 날 즉시 밑동의 흙만 살짝 잘라내서 차가운 물에 20초 정도 흔들어 씻은 다음 밑동 약 1cm가량만 물기가 남도록 키친타월로 톡톡 찍어줘요. 그 뒤에 젖지 않은 새 키친타월 한 장을 펼쳐서 부추를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밑동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문 안쪽이 아니라 야채 칸 안쪽 깊숙이 세워두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연초록 빛을 유지해요. 만약 오래 두고 드셔야 되면 깨끗이 씻어 약 4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으로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하면 3주까지는 비타민 손실이 적다고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시고 또는 바로 볶음팬에 넣어 가열하시면 색도 맛도 크게 변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약을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뇨약 중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 부추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쓰면 빈혈, 떨림, 저혈당 이런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와파림류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부추를 한꺼번에 여러 장씩 부추전에 넣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주 2, 3회나 한 장씩 나눠 드시고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의하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일주일 부추 건강 캘린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부추 사과주스 반컵에,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부추 된장국, 저녁은 부추 두부전 2장, 화요일은 점심을 건너뛰고 대신 부추 브로콜리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서 고구마찜 반 개와 함께 드시면 또 포만감이 오래 가겠죠. 수요일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에 부추 양파 겉절이를 곁들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부추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로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금요일 점심은 보리밥 위에 부추나물을 듬뿍 얹은 비빔밥, 토요일에는 된장이랑 청양고추 살짝 넣어 끓인 부추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일요일 저녁은 데친 부추와 삶은 달걀은 곁들인 오리 훈제 샐러드로 한 주를 정리해 보시면 부추의 다양한 얼굴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벽에 부추전을 부쳐서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죽에 찬 소주 한 큰술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전 부침 속 수분을 조금 빼주기에 훨씬 바삭하고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 남은 전은 한 장씩 유산지로 분리해서 얇게 쌓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중약불 후라이팬에 다시 구우면 첫날 그 맛 그대로 살아나죠. 부추는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냉장고에만 잘 세워두면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혈관이나 간이나 그리고 눈, 장, 뼈를 고루 돌보는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해요.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표 숫자가 달라질 때 부추 한 단의 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돼요.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의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세요 혹시? 부추의 효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해서 리놀렌산이나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두부는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두부가 부추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돼요. 부추에 풍부한 황화 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도 해요.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해서 고혈압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
혈관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춘을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호모시스테인은 몸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두부에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서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줘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서 물기를 빼줘서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고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주시고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되겠죠.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예요.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줘서 우리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죠.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암 효과인데,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에요.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 억제하는 효능도 있어요.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 물질이 있는데, 이 자유라디칼이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돼요. 이런 나쁜 물질을 이 부추의 비타민 C와 E가 제거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줘요.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줘서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주죠.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오일 1스푼 넣어주죠. 올리브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이에요.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죠.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서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황화알레리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죠?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줘요.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은데,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 먼저 이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주죠.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둘러주시고 부추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줘요.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면 돼요.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되죠.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되죠.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등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해요.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요.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눈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이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줄 수가 있어요.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A와 함께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과연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눠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주죠.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고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줘서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줘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돼지고기와 함께 드실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돼서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돼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부추에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칼륨 열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육이 약화될 수가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도 초래하기도 하죠.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따뜻한 콩나물국밥, 감칠맛 넘치는 이 콩나물 비빔밥,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콩나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드시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바로 콩의 싹을 틔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량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85% 감소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티인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또 배출이 되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부추예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시켜줘요.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해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줘서 우리 몸이 가뿐하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몸이 찬 분들이에요.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는데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랑 겨자예요.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돼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어떤 걸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되죠.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콩나물의 비타민을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C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보다 3배나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까지 예방해줘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죠.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통도 완화시켜주고 몸살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도 해줘요. 이때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잡아줘 강력한 해열작용도 하게 되는데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가래도 완화시켜주고 감기로부터 회복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 성장을 도와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의 재배 환경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열에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랄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 같은 걸 먹고 나면 또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에 또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소고기에 결변화된대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죠.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 효능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진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잎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에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 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